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부도날 확률은 100%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거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 탱크, 대포, 비행기 이런 거 몰고 와서 유크레인을 무차별 폭격을 하고 부수고 죽이는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폭탄이라고 베이컨범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유엔 총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베이컨범 제가 며칠 전에 이 영상에서 이거 사용됐을 가능성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응징하고자 서방은 러시아 경제를 지금 세계 시장에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경제 제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지금 푸틴의 저 꼴을 바이든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푸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초딩도 알만한 것을 푸틴은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요.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는 러시아 은행 7곳이 발표가 됐는데 벨기에에 있는 스위프트 본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 제재에 동참한다는 외신 기사입니다. 러시아 국영이고 최대 대출은행인 스베르뱅크도 포함이 됐는데 이 유럽 지역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뱅크런. 예금자들이 일시에 몰려서 돈을 다 찾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abnormal cash outflow가 발생했다. 이렇게 스베르뱅크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시죠. 모스크바 주식시장은 지금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2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이후에 99.9% 폭락해서요. 이게 2월 중순만 하더라도 대략 한 21불에서 18불 선 이게 정상 거래인데 대략 2만 원 내외 아닙니까? 어제 종가 60원입니다. 러시아 대표적 에너지 기업 두 곳의 주가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네프트 마이너스 77% 폭락해서 0.6불 720원이고 노바텍 마이너스 96% 종가가 0.65달러니까 한 780원 정도 이렇습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인데 여기에 영국 BP가 지분 19.75% 대략 이것만 25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철수 결정을 지난 2월 마지막 일요일 날 발표를 한 거죠. 노바텍은 러시아 최대 LNG 회사인데 토탈 에너지가 지분 19.4%를 갖고 있습니다. 토탈 에너지는 러시아에 앞으로 신규 투자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쉘은 사할린2 가스 프로젝트 지분 27.5% 갖고 있고요. 노드스트림2의 지분 11억 불가량 갖고 있는데 러시아 에너지 사업에서 철수 결정했습니다. 엑손도 철수 결정을 했습니다. 엑손 지금 남아있는 게 엑손은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항의해서 그 당시 로스네프트 지분 다 빼버리고 철수하고 다 하나 남은 거 사할린 1 가스 프로젝트 지분 30% 남은 거 이것도 철수한다는 겁니다. 완전 철수하는 겁니다. 에퀴노르도 완전 철수하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러시아에 투자한 것도 다 뺀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푸딩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주식시장은 월, 화, 수 계속 문도 못 열고 있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확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루블 환율은 연일 휴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일 전에는 외국 투자자분 자본 통제 조치 발표했는데 어제는 해외 송금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유엔 총회 보통 통상적으로 열리지 이렇게 중간에 특별위원총회는 거의 잘 안 열립니다. 지금 이번에 열린 게
지금 며칠 전에 봤는데 거의 한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제목만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뉴스를 봐서 정확한 몇 년 만에 열리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특별 유엔총회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10월 유엔의 날 그 전으로 유엔총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별 유엔총회 제너럴 어셈블리가 있다면은 이거는 특별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 의제가 바로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하라 이거 결의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게 특별 의제였는데 찬성 141, against 5표입니다. 반대가 어딘가 봤더니 사진 한번 보시죠. 유엔총회 전광판 사진. 러시아, 벨라루스 이거는 뭐 옆에 지금 같이 침략하고 있으니까 침략의 책임자니까. 북한, 시리아, 그 다음에 이름도 처음 보네요. 에리트레아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5대가 반대표를 던졌고요. 기권한 곳을 봤더니 abstention 35표, 중공이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들어가 있고 이라크 들어가 있고 지금 모잠비크하고 남미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이번에 우리 코랄술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코랄술이 지금 배치된 곳이고 남미비아는 쉘이 최근에 거대한 유전을 하나씩을 발견한 곳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미국 중심으로 경제 제재를 구체화하는 조치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위산업 22곳을 제재하는 걸 조금 전에 발표한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하고 그러니까 첨단 제품 수출 금지하는 거 그 내용이고 기술 수출도 금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군대에 조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제재를 시작하는 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게 사진에 탄네프트 정유회사입니다. 저게 지금 수출 금지하고 기술 금지시키면은 저 오래 못 버티죠. 만약에 저 회사가 스톱되면은 러시아한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유럽 각국이 러시아 비행기 날아다니지 못하게 영공을 폐쇄했다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에서도 영공 폐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글로벌 사진에 영공 폐쇄된 국가들 표시된 사진을 한번 같이 본 것 같은데 어제 바이든이 미국에도 러시아 비행기 오지 말라고 직접 영공 폐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뭐 기립박수하고 그랬던 것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영국은 지금 항구도 다 막아버렸고요. 좀 있으면 유럽하고 미국도 또 캐나다도 러시아한테 항구 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오지도 말고 가지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러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푸틴은 아무 생각도 없이 유크레인을 부수고 죽이는 데만 지금 열광한 것 같은데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푸딩을 멈추는 것이 유크레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2위권 정도 이렇게 뭐 어떨 때는 GDP 규모로 보면 한국이 앞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한국보다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렇습니다. 무역 규모는 한국이 지금 거의 6위권, 7위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사실 러시아가. 군사력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저. 한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아웃시켜버리면은 세계 시장도 참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확 흐트러지니까. 러시아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과거에도 부도를 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유가 폭락하면은 부도 나고 그랬는데 최근 부도 난 게 1998년입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추정한 자료는 러시아 국채가 3월에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대략 한 7억 불 된다고 합니다. 7억 불, 저 완전 껌값인데 국가 어떤 단위로 보면은 그리고 대략 통상적으로 30일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4월 달에 부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4월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연구하니 이거는 100% 부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유를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푸딩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부도 나는 것이 아니고요. 서방은 다 지금 그 러시아 자산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방은 러시아한테 돈을 안 주는데 푸틴이 말이죠. 이쪽 그 서방에다가 원리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주지 마라 그러겠죠. 그래서 원리금 안 주면 그게 부도죠. 예.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금 해외 송금 그 차단하도록 이렇게 그런 조치까지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 무슨 의미가 있느냐? 러시아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그 부도 난 게 아니고 지불 능력은 있죠. 그러나 지불 의사가 없는 것이죠. 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 줘서 그게 부도가 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가령 이제 서방의 어떤 기업이 러시아한테 돈을 받아야지 이게 그 자기도 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한테 돈을 못 받으면은 여기가 그 서방에 있는 어떤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바로 타격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서방에서 이제 그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바로 러시아 리스크의 구체적인 한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잘 대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서방과 러시아의 이 경제 전쟁에서 서방은 가벼운 몸살이라면 러시아는 치명상을 입고 제때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은 가령 한 10의 손실을 수십억 명이 자율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또 기꺼이 분담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러시아는 서방보다 엄청난 큰 손실, 가령 서방이 10이라면 러시아의 손실은 한 100배 이상 넘지 않겠습니까? 한 1000쯤 되지 않을까요? 그걸 갖다가 기껏해 한 2억 명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에다가 동맹들 숫자를 다 더한 것, 그래서 대략 한 2억 명 정도가 이 고통을 강제로 배급해서 할당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불만스럽겠죠. 서방은 기꺼이 하는데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시작했고 초반부터 의외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없어도 번성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는. 그래서 지금 서방의 모든 시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뭐 사재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없죠. 모든 시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그 뉴욕 시장 주가도 조금 전에 끝났는데 큰 폭으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한 3월 중순 FOMC 이후 안드렐리 주목을 했었죠. 그 며칠 전, 한 이틀 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더 빨라져서 지금부터 안드렐리가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닌지 이걸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전 영상에서 지난 주말경에 스위프트 퇴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크게 한번 미국 주가, 글로벌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빠르면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안에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이틀 만에 끝나고 3일 만에 지금 크게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 워크라임 이 문제,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크라임 죄목으로 이미 푸틴과 관련자들을 ICC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ICC는 조사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이게 워크라임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엔 총회에서 미국 유엔 대사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이든 입장이겠죠. 바이든 입에서 나온 말을 딱 보면 이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 군대가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too early to say, 즉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을, 바이든이 이 말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지금 전쟁 범죄를 구성한다고 말하는 순간 지금의 이 게임의 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쟁 범죄자를 체포 처단하는 문제로 판이 싹 넘어가야 합니다. 예? 그게 존슨 총리의 말과 바이든의 말이 무게가 다른 이유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푸틴 체포 처단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아직은 너무 막강하잖아요. 막 팔팔 살아있잖아.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까? 예? 푸틴이 힘을 다 사용하고 기진맥진해서 털썩 주저앉아갖고 헥헥거리는 그 순간 전격적으로 체포 압송작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푸틴에게 기다리는 것은 굵고 튼튼한 밧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미군이 유크레인 땅에서 러시아 군대와 충돌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나토 조약을 내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유크레인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크레인 주변으로 계속 군대와 장비를 정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조항 이런 거 어떤 그 법률적 그 문제는 그냥 저는 립 서비스일 뿐이라고 보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편 푸틴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너 깽판질은 유크레인에서나 해라. 나토 회원국으로 건드리면 우리는 자동 개입한다. 나하고 이제 붙어야 될 거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푸틴도 그런 짓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 푸틴이 알아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미군이 개입해서 쫓아낼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무력 개입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푸틴의 깽판에서 지금 깽판질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를 확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저 상임이사국 체제는 2차 세계대전의 썩은 유물에 불과한 거 아니냐? 벌써 오래전에 전쟁 박물관으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한 2년 여전부터 이런 그 주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그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러시아나 중공 따위 저런 불량 국가가 상임이사국 시스템을 농락하는 현재의 체제를 개혁하는 계기로 이번 이 전쟁이 그런 유엔 개혁의 계기가 될지 이걸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체는 다 좋죠. 지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유엔 상임이사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건 지금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